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 한문학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8년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한국 한문학의 이해입니다. 한국 한문학. 자, 거기 36번 먼저 보시면 문어문의 그 범주에 문예문의 범주에 속하기 어려운 거. 그러니까 한시도 문예문이죠. 시북 이것도 문예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륙병려문. 네 글자와 여섯 글자가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그런 걸 이제 사륙변려문이라고 하죠. 변려문인데 병려문이라서 사륙변려문. 그래서 이 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두 마리의 말이 이렇게 끄는 이게 이제 둘이니까 넷이 되는 거고 여라는 것은 이제 마부죠, 마부. 말을 끄는 두 사람. 그러니까 어떨 땐 넷으로 갔다 어떨 때 여섯으로 가는 거를 이제 사륙 변제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지 같은 경우는 문예문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일반적인 어떤 비석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기록하는 글을 말하는 거니까 4번이고 문집을 저작함에 있어 37번 발행된 책자를 골고루 나눠 배포하는데 성우 선생집의 간행 경위를 밝혀놓은 것에 의하면 당연히 이건 뭐 당연히 서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학교죠 스쿨이죠 스쿨 서원이 이 학교에다가 이제 당연히 그 우선순위를 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중국 당나라 왕유가 지은 송원이 사언서라는 작품에서 이제 비롯이 됐는데 덕과 이별할 때 부르는 노래 해동삼춤 이게 바로 대동강이죠 대동강 이걸 이제 송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우월장제 조색다 송군남포 동비가 그다음에 대동강수 하시진 나오죠. 대동강물이 언제 다 마를 것인가 별루년년 참녹파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덧붙이네. 이게 이제 아주 멋진 구절이라고 하는 거죠. 대동강물이 이별의 눈물 때문에 마를 날이 없다라는 엄청난 과장이지만 멋진 내용이죠. 그래서 해동 삼첩으로 부릅니다. 자, 39번에서는 이게 이제 세 축자에다가, 이 보면, 그, 나무 목자잖아요. 집자가. 그러니까 새가 모여있다는 거 나무에.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코렉트, 모은다는 뜻이잖아요. 다양한 성질을 가지는 여러 종류의 글을 모아놨다 1번이고, 한자는 평성, 상성, 거성 이런 게 있는데, 한시에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것은 평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소리의 높낮이가 쭉 평이한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시라고 알고 있는 뭐 기승전결 이런 것들은 당나라에 이제 쓰이는 거예요. 당나라 4번이죠. 당나라 이전의 시를 이제 고채시라고 하고요. 당나라 이후의 시를 이제 근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가 어떤 스탠다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안 기념하면 벌써 답 나오죠. 매창이죠, 매창. 3번. 그러니까 부안에 가면 이제 매창 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가보시면 매창 공원이 아주 잘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한나라 때 한무제죠, 한무제. 음, 민심. 그래서 이제 악부가 답이죠. 약부는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이에요. 음악 담당하는 그런 그 관청을 말하는 거죠. 1번이 답입니다. 자, 그다음 44번 문제에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120페이지를 여러분이 이제 펴보시면 나오지만 이 중에서 이제 뭡니까 박인범이라는 사람의 그런 시를 다루고 있죠. 120쪽을 보시면 박인범이라는 그 입당 당나라에 이제 가서 그 빈곤과 그러니까 외국인 그러니까 빈곤과라는 것은 이제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만의 시험을 이제 빈곤과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만 이제 모여서 시험을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 중국 유학생이 있으면 중국 유학생들끼리의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거기에서 이제 박인범이 나오죠. 그 밑에 시는 나오고 이 시는 일종의 사람과 자연을 대비하는 내용이다. 자, 45번에서는 지금 뭡니까? 고려 중후기의 다양한 형태 한문 산문 나왔는데 정시자전이죠. 이게 이제 지팡이 르인하는데 지팡이가 이렇게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정자죠, 정자. 시자라는 건 모시는 사람이에요. 모실 시자. 모시다.
그 공방전은 이 공이라는 게 구멍 공자죠. 동그라미. 방은 네모 방자죠. 엽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부인전 대나무 국선생전 술이죠. 자, 조선조 중종 시대를 전후해서 선조 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강서시파부 쭉 나오는데 이 전고, 그러니까 이 전고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어떤 유명한 그 구절 같은 거죠. 이런 걸 전고를 가져오는 것은 당연히 송나라인데 왜 송나라냐면 우리가 이제 이 한시에서는 이제 그 당나라 당시가 있고 송시가 있잖아. 당시는 되게 유미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고요. 송시는 되게 철학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인 경향들, 구양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시들을 보면 작품들이 되게 철학적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전고, 고전의 어떤 내용들을 끌고 와서 이야기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7번에서는 이제 여기 쭉 보니까 아전, 기술직, 중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작품을 쓴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풍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그런 아전이나 중인인데 소아시평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양반들이 주로 그 평을 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일정한 형태를 서책이나 글의 취지 이게 이제 서발유죠. 취지를 썼다. 이 글이 어떤 내용이다. 이 서자가 뭐냐면 시작할 때 서자 시작.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다루는 게 서발유가 되겠죠. 자, 절구보다는 율시에 많이 쓰이는 표현법이다라고 나왔죠. 이거는 대꾸죠. 율시에는 이제 우리가 수, 함, 경, 미가 있는데 이 함구가 당연히 이제 이 대꾸를 이루는 것이고 50번에서는 우리 문학계에서 초기의 한시로 그 구지가 황조가 이게 다 사구체로 돼 있잖아요. 황조가 또 편편항조, 자웅상이 편편항조, 펄펄나는 조개꼬리, 암수가 서로 의지하는구나. 여마지독 나의 외로움을 생각하니 숙기여기 뒤에 함께 돌아갈 거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구체로 돼 있는 것이 다 뭡니까 시경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군자, 호구, 요조, 숙녀 다 네 글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 51번은 작과 영명사 어제 영명사를 지났다 이런 작품인데 이거는 이제 124쪽을 펴보시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색이라는 작가의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 시대 말기에.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이제 52번 문제에서는 뭡니까? 중국문학사에서 남방과 북방 쭉 나오는데 남방하면 이건 뭐냐면 초사의 초사. 초사 이 초사는 이제 이 주로 어떤 글자에 해자가 붙어요. 해자. 아, 분자 이렇게. 이게 이제 나눌 분자고 해는 뭐뭐요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우해 항우가 지은 작품에 뭐 우해 내약하 이런 거 나오죠. 우부인이요 너를 어이 알고 이 약자가 원래 이제 같을 약자지만 너로 쓰이죠. 내 어찌 알고 이런 의미로 쓰이죠. 초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북방에서는 이제 시경이 있고요. 53번에서는 이제 조선 중기 정치적인 그런 시기, 혼란 시기에 친정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유폐까지 당했던 이거는 이제 인옥대비라는 작가의 작품이니까 그냥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라 여성 이게 나왔죠. 이게 설료죠, 설료. 그래서 2번 설료가 되겠죠. 환속해서 이렇게 여성으로 삶을 산 거 290페이지를 보면 나오고요. 그다음에 55번에서는 이승인이죠, 이승인. 이 오호도라는 작품을 쓴 사람. 이건 124쪽을 한번 펴보시면 나오고요. 그다음에 56번은 최부고 표류 나왔잖아요, 표류. 그러니까 표자가 들어간 건 표회록이잖아요. 표회록. 문제가 답이 다 나오죠. 그래서 2번. 그다음에 한문소설 발달 과정에서 마음 이거는 이제 천군계. 마음을 이제 하늘의 군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4번이고. 그 다음에 한문학을 이제 나눌 때 다른 것은 폐관이죠. 폐관은 이거는 주로 이제 소설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초사나 악부나 근체시는 다 시라고 써서 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번은 중국 고전의 분류 방법에서 7분법에서 이제 그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4분법 현재까지 이제 승용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일종의 그
사분법이죠, 사분법.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어, 맹자, 그 대학 중용 이런 것들도 이제 네 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니까 여기서 이제 그 뭡니까? 그 4번이 되겠죠. 그런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같은 것을 다루는 그런 집이라는 거죠. 61번은 이건 사서죠, 사서. 이게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네 개의 그 책이니까 사서가 되겠죠. 근데 그 사서라는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고요. 62번에서는 이제 한자는 형, 모양이 있고, 그래서 매산자 이 모양 있잖아요. 발음이 이제 매산, 산이라고 읽는다는 거죠. 은은 이게 이제 매산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매산자를 쓰면 이거는 이제 내천자죠, 천자. 천이라고 있고, 내라고 있는 거죠. 뜻은. 이거죠. 산이니까 산이고, 이거는 이제 뭐 매산자니까 매라고 읽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겠죠. 4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63번은 이거 수기 학생이라고 해서 이게 잠잘 숙자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한자에 다 나오죠. 그 다음에 64번에서는 이제 정사에 해당되지 않는 게 한서 예문지죠. 4번에. 이거는 약간 야사적인 특성이 많이 있어요. 사기라든가 25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치통감 같은 건 역사적인 거고. 그 다음에 어 뭡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 전설과 민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섞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뭡니까? 그 야담이죠, 야담.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겠죠. 어우야담 이런 것처럼 그 4번이고. 그 다음에 그 폐관 이렇게 나왔죠. 폐관. 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종의 소설류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67번에 적층성이라고 2번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판소리 같은 것이 적층성이거든요. 쌓아져서 이제 모인다는 거거든요. 층위를 이룬다. 그런 이야기니까 2번. 이거는 일종의 뭐랄까요. 구비문학 쪽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68번에서는 이거는 이제 하생기우전은 이건 신광한의 작품이에요. 신광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만복사 적북이잖아요. 만취 이용남이라고 해서 이게 뭡니까? 금오신화잖아요. 금오신화. 김시습에. 그래서 만복사 적복이. 만복사에서 적포놀이를 하고 치유 부벽정기. 부벽정에서 그 놀면서 이제 술에 취해 논다는 거죠. 이생이 담장을 엿보는 이야기. 이생규장전. 용궁 부연. 용궁의 잔치에 갔다 온 이야기. 남현부주지. 염라대왕과 뭐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히 하생기우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붓으로 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필이에요. 1번이고. 그 다음에 시경의 분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오죠. 어, 이런 걸 유기라고 하죠. 유기. 여섯 육자를 써가지고 기도 아니고 서도 아니고 경도 아니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9년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19년을 보세요. 여기 이제 보면 자, 36번에 나의 내용처럼 명사 같은 것을 한자가 주로 쓰이는 이것이 이제 문명이죠, 문명. 우리나라가 이제 동아시아 문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명의 어떤 그런 그 특징, 우리나라 자체가 동아시아, 그러니까 그의 어떤 문명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이고, 한자 문화권도 이제 하나의 문명의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다에서 제시한 고전문학 선진. 진나라 이전을 선진이라고 그래요. 진나라 이전. 선진. 이런 게 이제 된 거 대표하는 게 시경이겠죠. 시경. 이 시경은 이제 북방 쪽이 대표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상당히 오래전이고. 가에서 가로 속에 딱 보니까 중간 계층 나왔잖아요. 중간 계층은 뭡니까? 여항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위항이라고도 해요. 위항, 여항. 이게 다 중인 문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4번이고. 그 다음에 라에서 다루는 거, 라를 보니까 사기하면 열전잖아, 열전. 역사적 인물을 다루는 거니까 2번. 그 다음에, 결부를 넣는 것을 합당하지 않는 것은, 맞죠?
사분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뭐 이런 것들이잖아. 시경, 서경, 역경 이런 거니까 초사는 안 들어가겠네. 4번. 그다음에 설명한 내용은 발을 보니까 어때요? 여기 뭐 송덕, 송축 나오잖아요. 이게 다 이제 시경이 다 송덕, 송축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1번이고. 그다음에 사에서 시작되는 거 사를 보니까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사서 이거 계속 나왔던 거죠. 사서. 그 다음에 책서자 수는 3번이고. 그 다음에 가로 속에 들어갈 거는 2번의 기전체인데 기전체는 왕이나 신화라든가 어떤 인물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루는 걸 기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에 들어가는 것은 백가쟁명이죠. 여러 학자들이 서로 이제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울부짖는 거, 백가쟁명. 여러 학파가 다투면서 운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 차에서 들어가는 것은 집이죠, 집. 왜 그러냐면 다양한 성질 가진 글을 모아놓는다. 모을 콜렉트라고 그랬잖아요. 집이고. 그다음에 카에서 설명하는 거 여기 보니까 이게 주역이죠. 이게 양이고 이 트여 있는 게 음이잖아요. 일종의 태극기도 일종의 주역으로 되어 있는 구조이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묶여 있느냐, 또 이게 다 트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뭐 건위천계라고 하고요. 이걸 곤이직계라고 해요. 결국 이제 양계에서 음계로 가는 것이 이제 주역의 원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태극기가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양이 극에 이르면 음이 되고 음이 극에 이르면 양이 된다.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역이고요. 그 다음에 고대로부터 19세기까지 한 국은 여러 문화권을 우리 민족이 사용한 언어가 아닌 거 만어 3번. 만어는 당연히 아니겠죠. 향찰 신라 시대 쓴 거죠. 한문이고 이두 이거는 이제 우리말식 한자죠. 우리말식 한자 4번. 한자 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치원이죠. 빈곤과 합격했다. 토항소경, 그러니까 황소의 난을 이제 잘 글을 써가지고 이제 좀 놀라게 만들었다는 거죠. 황소는 여기서 사람 이름이에요. 최치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김갱필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도학파죠. 도학파. 조광조. 도학파. 도를 중시하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무도화가 이런 거 나오는 거 50번 사구체라고 했죠? 사구체는 뭐라고 써요? 시경체라고. 시경도 군자, 호구, 요조, 승려. 네 글자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마가 가리키는 것은 51번은 반질이죠, 반질. 이거는 여러분 교재 79페이지를 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아에서 내용에 부합되는 것은 이제 아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과거에 책을 만들 때 본문의 틀 외워서는 외곽의 테두리선 이런 걸 이제 광곽, 이 외곽이 또 나왔잖아요. 이거 이제 광곽, 곽자 돌림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가에서 설명하는 내용, 가를 딱 보니까 전통사의 지배층의 사람이 자신을 위해 지어서 남을 위해 지은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래? 문집이라고 하잖아요. 문집. 2번이고. 그다음에 나에 해당하는 것은 나를 딱 보니까 중국을 방문했다. 연행록이네. 연행록. 연행록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열하일기. 4번이고. 그다음에 다에서 쭉 보니까 육지로 가고 뭐 표착 나왔잖아요. 표류에서 정착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최부죠, 최부. 표해록. 표해록도 하나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라에서 제시한 것은 여수장 우중문시죠. 라번을 보니까 고구려 한문학의 전통과 수준은 수나라의 전투에 을지문 덕 나왔잖아요.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주는 시. 여수장 우중문이고. 그 다음에 바에서 제시한 작품. 여기 이제 바를 딱 보니까 이거는 이제 뭡니까? 발해에서 이제 이거를 지었죠. 가을밤 달 비치고 쭉 나오는 작품은 이 발해의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사에서 사는 이거는 세치원의 투야우중지라는 시잖아요. 투야우중과 관련이 없는 것은 해좌치름 바다 왼쪽에 7명의 어진 선비 이거 상관이 없죠. 그리고 나머지는 고양이 단구림 채치원 오원 절구도 맞죠. 5글자씩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에서 해동 삼척 이거 그 보니까 비가겐 이거 이제 송인이라고도 하고 대동강이라고도 하는 그런 시가 해동 삼척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차에서 이거는 이제 뭡니까? 차를 딱 보니까 음, 의인화하고 이런 거 나왔잖아요. 가전치잖아요. 가전치. 가전체는 의인화하고 생애를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발의인의 범죄에 속하지 않는 거 카에서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은둔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뭐 김시숙 같은 사람, 남여운, 정의랑이 다 은둔 이런 사람인데 서거정은 이제 중심에서 활약한 사람이죠. 궁궐에서. 그 다음에 삼당신이 아닌 사람은 당연히 정사룡 1번이고 이달 같은 사람은 허균의 스승입니다. 송곡 이달. 그 다음에 파의 내용은 여기 보니까 남궁 선생전, 장생전 뭐 나왔죠? 허균이죠, 허균.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이고요. 가로 안에 들어갈 거 하를 보니까 음, 정조해가지고 문체반정 나왔는데 이 문체반정은 당연히 누구를 가리킵니까? 문체반정은 그 연암 박지원하고 관련있죠. 양반이 이제 그 약간 하층민에 대해 써서 이제 그렇게 벌을 주니까 이문이희했을 뿐이다. 문학으로서 희롱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반성문 바로 쓰죠. 그 다음에 논변이 여기는 논변이란 말이 바로 나오죠. 이 문제 그 논변류 1번이고 그 다음에 한나라 때 하면 악부니까 2번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것은 고시죠. 왜 고시냐면 고시는 당나라 이전이라고 써놓은 당나라 이전에 그런 시를 가리키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절구율시 배율이 있죠. 자, 조물주 언제나 어옹에게 이게 이제 낚시 고기 잡는 늙은이를 이야기하는데 너그럽지가 않다. 이게 이제 2번의 번안법인데요. 이 번안법이라는 것은 반대로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 이제 우리가 이제 번안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그럽지 않다 이런 것은 반대죠. 69번에서는 한문학 주도적 작가 삼국시대 승려 고려 신흥사대 뭐 올바르지 못한 거죠. 조선 후기. 조선 후기는 주로 이제 위양문학 중인들이 이제 주로 많이 잡고 있죠. 중인층. 여기 지금 삼장파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70번에서는 늙으신 어머니 강릉 나왔잖아요. 강릉하면 뭡니까? 신사임당이죠. 신사임당이 되겠죠. 그래서 한양간 인의 심정 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은 강릉.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이제 강릉에 가시면 뭐 신사임당과 관련된 오죽헌 있잖아요. 오죽헌. 오죽이라는 게 이제 그 검은 대나무에서 블랙뱀부잖아요. 오죽과 관련된 오죽헌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정리를 2018년, 2019년 한국 한문학이 풀어드렸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